네, 강프로입니다. AD 테크놀로지 봅니다. 자, 금요일 날 7.5% 빠졌습니다. 자, 정배열 구간에서 일단 61평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음 이평선까지 뭐 또는 뭐 여기 저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추세 이탈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여기 AD 테크놀로지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메모리 관련된 거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의 DSP, 그렇죠. DSP 디자인 하우스 솔루션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 파운드리는 TSMC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그렇죠. 디자인 하우스를 계속해서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조정을 받을까요? 자, 디자인 하우스는 보통 과제를 받습니다. 그 과제를 받는 그게 연초에 몰려요. 연초에 몰리는데, 연초에 몰리기 때문에 주가가 보통 이렇게 장기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연초에 시세가 나옵니다. 뭐 시장에 그렇게 큰 뭐 위험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빠지겠죠. 그렇죠? 21년에는 여기 20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고, 21년 초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 시작점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여기서는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연초에 상승세를 보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제가 나오는 그 시기가 연초에 몰려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그 작용감이 반영된 결과 올해도 연초에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인 내용도 있지만, 여기 내용 보면요, 2만 원 한 초중반 그 정도부터 5만 원을 넘겨서는 그런 구간까지 왔고, 무엇보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게 같은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보면 연초에 거의 뭐 5만 원대부터 12만 원까지, 그렇죠, 거의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다는 건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렇죠, 주가가 상승을 하면 이격이 발생을 하고요. 이격이 발생한 구간에서는 꾸준하게 뭐가 나옵니까? 꾸준하게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고,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구간에서 시장이 약간 삐끗하면 이렇게, 그렇죠, 하락 폭이 커지면서 출렁일 수 있다. 근데 이쪽에 올라가는 게 뭐가 발생했다 그랬죠?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발생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증명을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 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못하는 상황이 왔다고 쳤을 때는 주가가 빠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주가가 이미 다 빠졌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은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요, 절대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가가 싸지 않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 그러면 그 기업은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AD 테크놀로지는 어때요? 4,800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적 보잖아요.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적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좋지 않다. 즉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는데 올랐으면 막 6천억, 7천억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실적은 적자다. 그렇다는 건 비싸다는 거잖아요. 실적 대비해서. 이런 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올라갈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리고 선 반영한다. 그렇죠? 미래에 좋아질 것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는 매수 구간이 맞았지만 연초에 올라가면서 이격이 발생을 했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렇죠, 약간 미끄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락은 끝났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전체 계좌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계좌고요. 여기 강프로 계좌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의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무조건 신고가 매매만 진행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을 했길래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VT예요. VT 보세요. 금요일 날 15% 상승했죠. 어떤 종목? 신고가 종목. 유일하게 어저께 중형주 중에서 크게 상승한 화장품주에 속해 있는 거죠. 이미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을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닥에서 와, 바닥이다 하고 산 게 없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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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그렇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었을 때 나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합니다. 정확히 5월 10일 날 시장가 매수 VT 있죠. 8시 59분 이렇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기 관련주 일진전기 대원전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공략했을 때 보세요. 대원전선. 자, 내용 보시면 그쵸, 올라가는 종목들만 매수를 한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도 9%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냈다. 자,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재룡산업. 자, 재룡산업도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35%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1월달, 2월달 시장이 좋았고요. 뭐 3월달에도 괜찮았고 4월달에는 미증시에 대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종목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서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가는지 알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AD 테크놀로지를 보자고요. AD 테크놀로지를 제가 왜 보는지도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 조정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커지는 상황에서 완전히 넘어지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가 무너져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려면 환율이 뛰어야 되고 미증시가 망가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미증시는 어때요? 반도체가 또 강했어요. 보세요. TSMC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매출이 완벽하게 튀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4.5%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의 칩을 TSMC에서 생산을 하니까 TSMC 실적이 좋다는 건, 그렇죠, 매출이 튀었다는 건 엔비디아 향 이쪽이 많다는 거고,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겁니다. 애플에 지금 M4 칩이 있죠. M4 칩 지금 나와가지고 있죠. 그렇죠. M4 칩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AI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삼성 파운드리는 더 바빠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AD 테크놀로지 쪽으로 과제가 넘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특성상, 그렇죠, 실적이 아직 나쁜 부분을 이미 하락하면서 반영을 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타점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매매하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랬을 때 결과는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다. 뭐 VT, 대원전선, 일진전기 계속해서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하고 있고,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부터 제가 계속 그래왔잖아요. 보세요. AD 테크놀로지도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12월 달에. 그러면 그 뒤에 1월 달에 조정받았죠. 조정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가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럼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고가네. 이제 관심 종목 하고 떨어져요. 안 봅니다. 올라가요. 이쪽 구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매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 즉 원리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여기 AD 테크놀로지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 AD 테크놀로지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AD, 자 AD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AD 테크놀로지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왜 지금 반도체를 집중해야 되는가예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류의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쪽에서 전방 산업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피어그룹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진행하고 있으면 당연히 실적은 밑으로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동차 한번 볼게요. 쉽게 보기 위해서 현대차에서 매출이 좋아집니다. 그럼 현대차에서 직접 부품을 만들어서 하나요? 아니죠. 벤더들이 다 있어요. 현대차 협력사들 있죠. 협력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럼 변동성을 볼게요. 현대차의 실적이 좋아지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의 신고가가 뭐가 있지? 밑에 있는
하위 기업들입니다. 하위 기업들을 매매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세요. TSMC 매출이 폭발적으로 튀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 5월 20일 이후에 실적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죠. 물론 연간 전망치를 유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된 부분이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도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AD 테크놀로지 쪽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신고가 매매가 아닐 때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시간 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AD, 자 AD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AD 테크놀로지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우리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격이 크게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쵸? 어쩔 수 없이 조정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정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확인하고 매매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 확인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